오늘은 제가 여기 시애틀에 살다 보니까 요 사이에 시애틀은 이렇게 퓨저 사운드 베이라고 해서 태평양에서 이렇게 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깊은 만 사이에 있는 항구가 발달돼 있어서 미국의 그 태평양에서 가장 좋은 항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내 항구 안쪽에는 레이크 워싱턴이라는 인공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소위 말해서 그 수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공 운하를 만들어서 이제 배가 오르고 내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부 지역에는 가장 흔히 있는 연어들이 이제 민물에 알을 낳기 위해서 민물로 이제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그런 넓은 지역 서북미 바다 북쪽 바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연어들이 회유해서 알 낳기 위해서 그 호수를 통해야지만 그 상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피시 레더 어도가 있죠. 어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도가 소위 연어가 산란기에는 뭐 엄청 많아서 그냥 막 바글바글 합니다. 연어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양식 연어를 애틀랜틱 세먼 대서양 연어를 양식 연어로 길러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스시나 회, 사시미의 대표적인 예이지만 아마 바다 동물도 바다에서 사는 또는 육식 어류나 뭐 조류, 독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게 연어의 맛을 아는가 봐요. 이 시애틀은 보통 겨울철, 가을부터 봄까지 되면 이 소위 말해서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는 피시 레더에 그냥 아주 많은 연어가 몰리기 때문에 이 지역뿐이 아니죠. 태평양에서 사는 수많은 그런 물개죠. 물개. 영어로 seal이라고도 하고, seal lion이라고도 하고, 그 seal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물개라고 얘기하자고요. 그 seal lion이 가장 지능이 아마 뛰어난 그런 포유 동물인가 봐요. 이놈들이 이제는 아주 머리가 좋아서 바다에 멀리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아주 고정적으로 피시 레더, 고기가 모이는 좁은 길 안에 1년 내내 모여 들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연어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주 워싱턴 주 소위 말해서 어로국에서 연어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또는 멸종위기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물개 제거를 위해서, 제거라는 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물개를 잡아서 바다에다 다시 차로 갖다 놓거나 헬리콥터로 싣고서 갖다 놨대요. 근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시애틀 시에서 태평양까지 나가기가 키로수로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놈들을 잡고 또 그놈들을 그 케이지에 넣어서 바다에다 갖다 놨는데 줄어들질 않아요, 숫자가. 나중에 거기다 그 표식을 해서 다시 해보니까 이놈들이 거의 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편하게 그 소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쉽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워싱턴 주에서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보통 1500km 이상 되는 캘리포니아까지 갖다 놔야지만 다시 여기를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올해도 역시 엄청난 물개들이 거기 나타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죠. 여기 물개들은 보통 순놈은 한 500kg, 또 암놈은 뭐 한 300kg 정도 나갑니다. 네, 이놈들은 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옆에 바로 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요새는 뭐 그 소위 말해서 젊은 분들이 또는 남자분들이 뭐 그런데 신경을 안 쓰지만 우리 어릴 때까지도 소위 남자들이 그 정력이 좋다는 그런 그 약장사 그 아주 거짓말해서 사기치거나 이런 그 약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60년 초까지 아마 전쟁이 끝나고 소위 말해서 살림이 황폐돼서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 60년 초까지 한국 서울의 그 하늘에는 그 저녁놀이 빨갛게 지게 되면 솔개가, 지금은 솔개가 천연기념물인가 아주 귀한 새예요. 솔개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매일 뭐 서울 상공에 새까맣게 떠댕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마 그 아프리카의 무슨 그 사파리를 그런 연상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한 불과 65년 정도만 돼도 다 없어지곤 하더라고요. 다시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자 물개 얘기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물개가 요새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아직 그런 물개의 물개가 아주 번식력이 좋아서 일부 다처제로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뭐 정력의 뭐 심벌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의사들이 물개는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을 500마리, 1000마리 거느린다 이렇게 뭐 얘기하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씨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아주 능력이 많은 놈은 한 20마리 암놈, 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군내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제군 남면 관대리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소양 호수가 아직 막지 않았을 때예요. 관대리에 상군단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 간부 관사가 거기서 조금 나오면 부평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부평
우리 전에 신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남. 그 신남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뭐 가장 큰 그 그 시내 뭐라 그럴까 장이 쓰는 곳이었지만 지금 생각 아주 조금 했어요. 근데 그 신남에서 그 당시에 그 중학교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관대리 쪽으로 인제 쪽으로 가다 보면 부평 군민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남 중학교 뒷산을 넘어가면 조금 내려가면 아주 산길로 해서 그 임도 그 나무를 자르는 그런 차들이 다니는 임시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걸어 내려가면 소양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소양강에서 뗏목이 댕겼어요. 뗏목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 나는 나무를 서울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 통나무들을 길게 막 잘라서 물에다가 그 묶어가지고 또 내려가서 사람이 그에서 싣고 가는 그 임시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동식물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 신남중학교 뒷산 임도에서 소양강까지 요새 거기가 소양강이 다 되고 뭐 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첩첩산중이었는데 거기서 낚시를 가다가 아마 표범을 아마 실질적으로 한국 표범을 직접 본 마지막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가 1901년인가 2년 됐어요. 말이 자꾸 옆으로 셉니다. 저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우리 그 상군단 본부에서 여름이 되면 서머 캠프 군인 가족 휴양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슨 군 고위 간부들은 화진포에 있는 그 당시에 화진포는 그 당시에 그 김일성 별장 또 그 다음에 이승만 별장 그 다음에 이화여대 별장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해수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바캉스는 나갈 수 없었고 군 간부 휴양소가 조산리에 있었습니다. 조산리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낙산 해수욕장이 조산리에 있어요. 조산. 해수욕장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닷가만 있었고 거기 조산리에 낙산 해수욕장에 그 군부 텐트를 치고 여름에 며칠씩 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군인들이 간밤에 간첩이 왔다고 그래서 난리를 나가지고 비상이 걸리고 그랬는데 바다에 침투한 것이 사격을 해서 잡았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물개를 그 소위 초병들이 그 당시에는 해안가에 나중에 우리 부대에 있을 때처럼 그 전체를 지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경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간첩을 사살한 게 아니고 물개를 잡았더라고요. 그 물개를 잡았는데 그 물개를 이제 그 아침에 잡아왔는데 보니까 우리 그 대대장이 그 물개를 잡아서 이제 그게 연락이 됐겠죠. 그래서 그 물개의 그 생식기를 잘라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렇게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혁명이 나고 얼마 4.19 혁명이 올리브혁명인가요? 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이 섰는데 뭐 우리는 뭐 밑에 쫄병 저거나 가족이라서 몰랐는데 그게 아마 청와대까지 그 해구신이 그 물개의 생식기가 청와대까지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아주 무슨 일인데 전 부대에 그 잡은 그 물개를 잡은 그 병사 포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병사가 속한 소위 대대장, 연대장, 그래서 사단장까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거 하니?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처벌받을 때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위에까지 올라가서 청와대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해구신을 잡섰는지 안 잡섰는지 모르겠고 그 해구신이 효과가 없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와서 뭐 밑에 비서실에서 했는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해구신이 과연 그렇게 정력에 좋으냐 나쁘냐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해구신에 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한의사의 대가인 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그 이상호 씨라는 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사냥 이야기를 줬던 분이 있었어요. 자유당 때 그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견의 오창영 씨라고 동물원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세 분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지간 보안대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야 이게 진짜 해구신이 맞냐 안 맞냐 진위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해구신을 가지고 뭐 워낙 양이 적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걸 나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오창영 씨가 얘기했는지 이상호 씨가 얘기했는지 해구신을 진짜 해구신과 가짜 해구신의 차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고 얘기했더니 진짜 해구신은 종이에 싸가지고 암캐 옆에다가 발정난 암캐 옆에 놓으면은 암캐가 미치도록 짖는데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보안대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그 해구신을 가지고 암캐 옆에 했으니까 어떤 암캐도 뭐 펄펄 뛰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구신이 가짜죠. 또 이 암캐 저 암캐 보안대에서 내려와서 동네 암캐들 발정난 암캐 이 암캐 다 해도 아무도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책임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그 부대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진짜 억울하죠. 억울해요. 뭐 자기는 보고만 받고서 위에다 보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물개를 잡은 대대장이 취조실에 가서 이실직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실직고를 했는가 하니 대대장 4명인가 대대장과 대대장 친구가 해구신을 물에다 끓여서 자기네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구신의 액기스를 이제 자기네가 빼먹고
한번 짜먹고 나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았던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여러분 사실 뭐 해보시니 그게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 그냥 한번 웃으면 될 것 같아요. 저가 이 지역을 다니다가 그래서 그 물개가 많이 있어서 사진 하나 찍었고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웃어봅니다. 한동안 미국에서도 어떤 분들이 뭐 웅담을 구해달라, 해구신을 구해달라,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이아그라가 나온 이후로는 뭐 그런 부탁이 없어졌습니다. 바이아그라 덕분에 환경보호가 많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엄청 많이 됐다고 그런 설들이 웃지 못하는 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번 재밌게 웃어주세요.